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8일 목요일 오후 9시 19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장중에 들썩들썩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승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는 뭐 점도표 발표도 되고 금리 결정도 있고 또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인터뷰도 있고 해서 장중에는 굉장히 급등락이 크긴 컸지만 사실상 이제 종가만 본다면 만약 마감만 본다면은 뭐 다우지수 0.5% 상승, 나스닥 0.3% 하락, S&P 0.1% 하락, 뭐 어떤 이런 마감만 보자면은 사실 저는 어젯밤 미국 증시는 FOMC 회의의 영향을 안 받았다. FOMC는 사실 어젯밤 증시에는 이 별로 영향이 없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장중엔 들썩들썩했지만 마감만 놓고 보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FOMC 회의가 좀 다양한 내용들이 좀 섞여 있었거든요.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도 좀 나왔기도 했고 시장이 실망하는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내용, 나쁜 내용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젯밤 이런 마감만 보고 FOMC 회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FOMC 회의에 대한 진정한 반응, 시장이 이제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진정한 반응 같은 거는 좀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입장입니다. 어젯밤 FOMC 때문에 이렇게 마감한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은 차라리 FOMC 회의를 제껴놓고 그냥 금리나 기대감과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그런 사실 뭐 그런 것과 또 엔비디아의 하락 이런 걸로 그냥 증시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죠. 뭐 중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는 거를 뭐 구매를 제한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한 관점인 것 같고 또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었고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민감한 뭐 러셀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거 뭐 그냥 그죠? 그래서 러셀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일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여튼 어젯밤 움직임은 이렇게 됐고요. 혼조했다. 상승한 종목수 절반, 하락한 종목수 절반 이런 것, 네,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MC 회의 내용을 그래도 좀 간단하게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젯밤 금리는 25bp 인하했죠, 그죠? 시장의 예상대로 25bp 인하했고 어젯밤 중요한 내용은 뭐였죠? 어젯밤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인하할 거냐, 얼마나 또 몇 번, 얼마나 빠르게 인하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 좀 중요했는데 앞으로 금리 전망이 중요했는데 점도표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점도표는 우리의 예상에 부합했죠. 시장 참가자들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앞으로 일단 25bp는 인하했고 어젯밤에 앞으로 올해 이제 10월달 뭐 12월달 요렇게인가 FOMC가 이제 두 번 남았죠. 회의가 연내 50bp 추가 인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 두 번 남았는데 각 회의마다 25bp씩 인하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점도표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의 호재입니다.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죠? 근데 그 어젯밤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조금 좀 시장에 실망을 주긴 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금리 인하는 고용 하강 위험을 반영해서 한 거다라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니? 좀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보자면은 어, 그죠? 고용시장의 하강 위험이 증가한 점을 반영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인하 결정을 위험관리 인하라고 볼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위험관리 인하. 금리 인하하긴 했는데 이거는 고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제 FOMC 회의에서는 고용 둔화에 고용 하강 위험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괜찮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은 그보다는 미국 고용이 걱정이 돼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고용이 둔화된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 직후에는 보시다시피 시장이 장중에 이렇게 하락한 거 보이시죠? 시장을 좀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어요. 그죠? 어떤 유동성의 효과로 주식시장
그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일단은 금리를 앞으로 50bp를 더 인하할 수 있어. 올해 연말까지 50bp를 더 인하할 수 있어. 점도표를 보니까. 그 내용은 주식시장에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지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고용시장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 그다지 좋은 소식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죠? 호재와 악재가 좀 복합적으로 좀 섞여 있는 FOMC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재와 악재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요 마감만 보고 나서는 뭐 FOMC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만은 조금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몇 가지만 좀 FOMC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참고로 요즘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긴 있는데 요즘에 RRP가 일단 지금 고갈이 된 상황입니다. 영레포 그죠? 예전에는 이 RRP 덕분에 주식시장이 좀 어떤 그 유동성이 좀 더 힘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RRP가 고갈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도 어쨌든 연준은 계속해서 QT를 하고 있습니다. 이 RRP가 다 고갈되고 나서 처음 맞이한 FOMC 회의였는데요. QT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QT한대요. 계속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긴 한답니다. 예전과 좀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죠? RRP가 남아있을 때 QT하는 거하고 RRP가 고갈됐을 때 QT하는 거는 분명히 이 시장에 주는 충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RRP가 없어졌기 때문에 RRP가 없어진 가운데 QT가 또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뭐가 삐끗하기만 하면은 이제 단기 유동성이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단기 유동성이 압박을 받는 거는 순식간에 시장이 어떤 깊은 위기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당장은 그죠. 뭐 그래서 당장 이게 주식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가 좀 잘못해서 금리가 튈 가능성이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죠, 그죠. 금리가 순간적으로 막 단기 금리 같은 게 팍팍 튀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유동성이 순간적으로 메말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좀 늘어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는 거고, 참 FOMC 관련해서 좀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자면은 그 장기 금리가 어쨌든 요즘에 조금 안정되고 있긴 있는데 어떤 기자가 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장기 금리 안정화를 연준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장기금리 시장에 장기 채권 시장에 연준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일단 어젯밤에 이 30년물 채권은 올라가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단기 고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결과적으로 못 넘은 걸로 오버슈팅인 걸로 그래서 일단 30년물 채권은 아래쪽으로 찔찔찔찔 쏟아지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뭐 채권과 관련된 부분은 뭐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뭐 그냥 뭐 지금 뭐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은 어쨌든 채권은 그 일단은 뭐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고용의 뭐 중요성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은 되긴 됐기 때문에 조금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은 됐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 다만 어젯밤 뭐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 등등을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자면은 여기 단기 고점을 채권이 못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일단 바닥은 확인했는데 위는 못 넘어간다. 바닥은 확인했지만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투자하실 분들은 일단 그죠? 30년물 채권 기준으로 해서 장기 채권 이거 기준으로 해서 오랜 추세적인 하락에 분명히 변화는 생긴 거예요. 그죠? 변화는 생겼는데 당장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힘은 아직은 약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눌림시 매수 전략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채권을 모아가는 전략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FOMC 회의에서도 이게 이제 레벨업에 실패를 하고 다시 일단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눌림의 기회가 오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 이야기를 좀 잠깐 먼저 했고요. 하여튼 주식시장 내용을 좀 보자면은 하여튼 어젯밤에 주식시장은
들썩하고 다시 올라왔으니까 아래 꼬리를 달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뭐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심각하게 빠진 건 아니니까 이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뭐 상승 탄력, 어떤 기존의 상승의 움직임 자체에는 어떤 그런 거엔 큰 추세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반도체가 그 시장의 또한 그 상승의 축이었죠, 그죠? 근데 일단 금리나 기대감은 일단 충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와 관련해서 평상시 움직였던 이런 친구들은 상승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FOMC 회의 이후에도 시장의 반응이 그다지 나쁘진 않단 말이죠. 일단 뭐 점도표에서 앞으로 금리나 전망이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좀 기대에 부합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반응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그렇다면은 시장의 좋은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측면 하에서, 긍정적으로 유지된다면은 이 반도체의 쏠림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좀 있긴 있겠죠, 그죠? 이 반도체 독주 또 계속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어쨌든 그죠? 금리나 기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반도체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예정이긴 하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FOMC는 잘 끝났는데요. 내일이 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던, 많이 오랫동안 올랐던 시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그죠? FOMC 회의가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FOMC 회의에 대한 반응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 호재와 악재가 섞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만기까지 있으니까 19일날 내일 만기까지 있으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시장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좋게 보시되 뭐 미국 만기나 혹은 뭐 다음 주 초에 해가지고 시장이 뭐 흔들리는 뭐 그런 모습이 만약 나타난다면은, 그러면은 빨리빨리 좀 도망가려는 그런 준비를 좀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런저런 내용들 좀 다 봤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 보자면은 나스닥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뭐 특별한 상승에 뭐 타격을 준 게 아니라고요. 어젯밤 아래 꼬리 달고 5일선을 안 깼습니다. 어젯밤에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죠? 이 빨간색 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을 좀 많이 그어놔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아무튼 빨간색 선만 보시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게 저항이잖아요. 신고가 랠리 중에 저항인데, 이 저항을 이번에 보시다시피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는 FOMC 핑계 등등 해서 이 빨간색 선 저항이니까 못 넘어갈 수 있다, 한 번은 빠질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아래 꼬리 달렸죠, 그죠? 훅 누가 치고 올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밤, 지금 현재 아직 미국 증시 개장한 건 아니지만 빨간색 선을 몸통으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강하게. 특별한 일 없으면 레벨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은 당분간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급등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데는 뭐가 깔려있죠? 반도체의 강세가 깔려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S&P도 강합니다. 나스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S&P는 뭐 지난번부터 빨간색 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이제 좀 붙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신고가 랠리 중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나스닥과 S&P 둘 다 매우 강한 상황이고요. 그 뭐 아직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와야 뭐 문제가 되는데, 의미 있는 매도세가 안 보인다. 일단 계속해서 올라간다. 심지어 나스닥의 경우는 반도체 랠리로 급등도 가능성이 좀 보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러셀 지수 이런 게 어젯밤에 타격이, 물론 뭐 심각한 타격은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어젯밤 러셀 지수가 조금 타격을 받은 모습이긴 하죠, 그죠? 어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끝났다고요. 이제 금리나 기대가 현실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훅 올랐다가 긴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S&P와 나스닥은 긴 아랫꼬리를 달았죠. 근데 러셀 지수는 긴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어쩌면은 FOMC 회의가 이렇게 좀 돈의 흐름에 변화를 이런 식으로 좀 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반도체 쪽으로 쏠림, 기술주, 나스닥, 아랫꼬리 달았으니까 그 친구들이 올라가고, 윗꼬리를 단 거는 러셀 지수니까 어떤 기준
어떤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걸로 움직이던 친구들이 좀 소외되고 이런 어떤 돈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게 어젯밤 FOMC가 아닌나라는 어젯밤이 어떤 그런 변화의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이 러셀 지수는 여기가 중요한 전고점 저항이죠, 그죠? 여기 줄 그어놨죠. 이 자리에 어젯밤에 딱 터치하고 훅 밀렸습니다. 오늘 재차 도전하고 있어서 일단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상승 탄력이 이제 나스닥과 기술주 혹은 S&P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그죠?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났다. 이제 뭐 금리 인하는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러셀 지수는 이제 당분간 무거운 저항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유로화죠. 어젯밤에 어쨌든 뭐 미국 경제가 걱정된다, 고용이 걱정된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약간 뭐 어쨌든 뭐 금리 인하는 하긴 했고 좀 혼조한 이야기 나왔죠, 그죠? 금리 인하 하긴 했고 근데 어쨌든 뭐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그런 것보다 좀 혼조하다는 그런 이야기 하긴 했고 뭐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이 외환 시장은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좀 잘 보여주진 않았고 지금 이게 이제 유로화인데 레벨업을 했다가 어젯밤 좀 되돌림이 좀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FOMC 회의를 어떤 그런 되돌림의 기회로 삼은 모습이긴 한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유효하긴 해요. 오늘 밤 이제 재차 한 번 더 지금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 이 자리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전고점 그죠? 여기를 넘어가면 신고가 랠리, 뭐 사실상 신고가 랠리 하는 거죠. 이 자리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유로화의 레벨업,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아마 추세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미 뭐 제 생각에 5일선 깰려는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달러는 좀 약세로 갈 것 같긴 합니다.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면은 어쨌든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엔 좋은 소식이긴 할 텐데, 참 주식시장이나 뭐 원자재엔 좋은 소식이긴 할 텐데요. 하여튼 오늘 밤에 확인하는 날이긴 합니다. 재차 이거 지지선 확인하는 날. 근데 아마 제 생각엔 지킬 것 같긴 해요. 달러는 좀 약세로 좀 계속해서 좀 흘러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나머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금값 그래서 뭐 찔찔찔찔 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국제유가 찔끔찔끔 올라가려 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들. 또 원자재들은 지금 뭐 특별히 재미있는 모습이 일단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금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 좀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요. 변동성이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훅 빠졌죠. 변동성이 어젯밤 훅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운 레벨로 또 다시 아래쪽으로 레벨 다운이 되고 있죠. 변동성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계속해서 안정적인 뭐 그런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위기, 징후 이런 거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레벨 다운 차분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현실이 되면서 반도체 쪽으로 좀 눈이 쏠리는 것도 반도체가 강한 이유일 수 있겠지만은 엔비디아가 인텔 주식에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5 빌리언 달러를 인텔 주식에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사실 원래 반도체가 강하긴 했는데 저 소식 나오고 나서 반도체 업종이 더욱더 뜨겁게 오르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소식이 사실 뭐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하는 게 사실 엔비디아의 정말 좋은 소식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긴 하나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일단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얘가 엔비디아가 급등을 해봐야 아직까지 이거는 지난번 하락을 벗겨내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 엔비디아는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는 와중에 잠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등일지 아니면 어떤 바닥 확인 후 어떤 뭐 새로운 상승의 시작일지는 확인이 필요한데 이 정도 2% 3% 올라서는 엔비디아는 상승 전환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어젯밤에 어젯밤에 한 2% 3% 빠지고 오늘 2% 3% 올라봐야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등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약한데 하여튼 근데
인텔이 저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뭐 거의 뭐 30% 가까이 뭐 아이고 이건 인텔이 아닌데. 예. 인텔 주식이 지금 뭐 3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점들이 반도체 지수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 흐름을 좀 잠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지수,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자리를 넘냐 못 넘냐, 이 자리가 어떤 레벨업의 기준이다 말씀드렸고, FOMC 회의 끝나니까 반도체가 의외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인텔 급등 등에 힘입어서 2.8%. 예, 반도체 지수가 막 급등하고 있다. 사실상 이제 신고가 랠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쪽에 이거 ETF 가격인데 ETF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가 이제 저항이긴 합니다. 여기 이 자리가 저항이긴 한데 사실 글쎄요, 이 자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긴 한데 일단 저항이긴 저항이니까 일단 한번 보자고요. 이 위에 목표치까지 얼마 안 남긴 했는데 하여튼 그 반도체는 굉장히 강하다. 네, 이런 모습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다 봤고 한국 증시 내용 좀 보자면은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인하해서 그런지 반도체로 관심이 좀 더 쏠려서 그런지 하여튼 코스피의 급등, 그죠? 코스피는 5일선 터치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코스피가 하도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 코스피 쏠림이 심하다 보니 코스닥은 뭐 조금 좀 흐름이 부진합니다. 소외가 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그 이게 이제 30분봉인데요. 선물지수 기준으로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죠.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1436 뭐 이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은 제 생각엔 반드시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 자리 넘지 못하고 내일 만약에 코스닥이 이렇게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이 좀 가격 조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 내일 반드시 넘어가거냐 못 넘어가냐, 예. 그게 중요합니다. 내일 그 자리를 넘어가면 내일 그 1436 이 자리 돌파한 척 하면은 레벨업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 못 넘어가면 남아있는 건 가격 조정이 될 겁니다. 운 좋으면 빨간색 선, 운 나쁘면 1381까지 훅 한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다. 근데 뭐 일단 코스피는 굉장히 강합니다. 뭐 약한 거는 코스닥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하여튼 코스피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도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긴 한데 참고로 이건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입니다. 이 반도체 ETF의 절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코덱스 반도체라는 이 ETF의 절반을 50%는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보시면 이 위에가 여기 중요한 저항이겠죠, 그죠? 전고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저항인데 오늘 일단 저항에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차트가 이렇게 전고점이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마 삼성전자의 부진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긴 할 텐데 아무튼 이런 ETF가 일단 단기 고점에 일단 저항에 도달은 했습니다. 저항에. 물론 이 저항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저항에 도달했다는 거 대형 반도체들의 랠리가 조금 둔화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이런 뭐 상승이 둔화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사실상 신고가 랠리 오버슈팅이 걸린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 저런 ETF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번쯤 차익 실현할 만한 그런 기준이 되는 때에 오긴 왔다. 대형 반도체가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많은 거래량은 아닌데 이렇게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위에서 이제 어떤 매물이 쌓여져 가고 있다. 뭐 누군가 팔아먹고 있다. 뭐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아무튼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뭐 지금 오르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 오르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단기 오버슈팅 그런 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긴 합니다. FOMC도 끝나긴 했으니까요. 물론 이제 오늘까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좀 주의는 하자. 이런 게 뭐 코덱스 반도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고점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으니까 그죠? 이런 거 좀 주의해서 보자.
이런 이야기 좀 드렸고, 2차전지 친구들은 어쨌든 다 같이 바닥을 만들고 찔끔찔끔 일단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어요. 뭐 에코프로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니 뭐 하여튼 2차전지 친구들은 일단은 그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일단 어떻게 해서 바닥은 중장기적인 바닥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를 보면은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바닥이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바닥 확인이 반드시 상승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상승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또 어딘가를 돌파 한 짝 해야 이제 상승 전환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2차전지의 하락은 어떤 추세적인 하락은 일단 일단락 되는 게 아니냐. 또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꾸역꾸역 바닥을 만들어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친구들 뭐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제한적이겠습니다만은 2차전지 친구들 일단 바닥 만들고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뭐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가 꺾인다는 뭐 그런 모습 없고, 하여튼 내일 코스닥이 좀 중요한 변곡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뭐 코스피는 잘 나가고 있어서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그래서 뭐 다 같이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죠, 한국 증시 매우 강합니다. 뭐 오버슈팅, 단기 오버슈팅 우려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단기 오버슈팅 했다고 반드시 아래로 빠지라는 법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방 베팅은 아직은, 그죠, 뭐 혹시나 코스닥은 내일 어떤 자리를 못 넘으면은 하방으로 단타 정도 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든 뭐든 간에, 사실 오버슈팅도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방 베팅은 좀 위험하다. 지금은 눌림시 매수가 어쨌든 정석적인 대응이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좀 다 드렸고, 다른 거 좀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하여튼 미국 증시 나스닥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하여튼 중국 본토가 또 이렇게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거래량도 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어딘가 이제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증시 입장에서는 오늘이 상승하고 싶으면 상승했었어야 되는 날인데, 긴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좀 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은 고점은 나왔다 싶습니다. 그러나 고점이 나왔다라는 게 반드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가려면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중국 증시는 본토 기준으로는 못 올라간다 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뭐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중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유럽 증시는 뭐 그죠, 한번 훅 빠지긴 했으나 그냥 제한적인 하락, 뭐 특별히 많이 빠지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FOMC 회의 했는데요, 금리 인하 했는데 하여튼 시장에 당장 일단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며칠 정도 좀 더 지켜보자고요. FOMC 회의 결과가 지금 완전히 소화됐다라고 보긴 좀 그러니까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